최근 트럼프를 한바구음 짓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무리 지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인데요. 에? 일본이 관세를 10%나 낮췄다며? 그럼 일본 입장에서 역대급 딜인 거 아니야? 쉽겠지만 실은 이번 협상에서 진짜 웃은 쪽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과 일본은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면서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미국산 자동차나 쌀 같은 품목이 일본 시장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일본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일본은 또 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고 보잉 항공기 100대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에 내준 당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그 농산물, 쌀 개방을 기존에 배정되어 있던 그 77만 톤 쿼타 안에서 지켰다는 것, 좀 큰 성과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 이번에 15% 내려가면서 일본의 그 자동차 관련 주식 등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이 정도면 일본 입장에선 꽤 선방한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 조건입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말 그대로 일본이 미국에 무려 7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건데요. 그래도 투자에 따른 수익이 나면 일본도 수혜를 입는 거 아니냐고요? 수익 배분 비율은 1대9.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이 자금을 대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나머지 10%만 일본이 가져가는 구조죠. 게다가 이번에 언급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백악관 입장에 따르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역대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unprecedented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미국 상당한 이익을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 상호 관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이 관세 수입 자체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 여러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5,500억 달러의 그 투자 유치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대미 투자는 쉽게 말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펀드를 조성해 미국의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투자 자체는 미국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미 재무부가 이행 상황을 감시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의 90%는 다시 미국 산업에 재투자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면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본 건가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일본 1년 예산이 115조 엔 정도 되니까 한 7, 80%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GDP 한 600조에 한 14% 되는 금액인데다가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몇 년에 걸쳐 투자한지도 지금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돈 당장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인데 이걸 두고 미국과 일본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반면 일본 정부는 이건 상한선일 뿐이고 민간 투자도 포함된 것, 10년에 걸친 목표치라며 대미 투자 의미를 축소하려고 나섰거든요. 일각에선 이런 입장차를 두고 나중에 실제 투자액이 5,500억 달러에 못 미치면 미국 측에서 일본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추가 압박을 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 또한 이런 불확실한 합의에 대해 위험해 보인다,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죠. 어쨌든 일본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은 일단 마무리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이후에 미국이 강조한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attention. 이제는 아예 대놓고 관세 인하를 원한다면 일본처럼 돈을 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일본과의 협상을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Out of Korea when they read the Japanese deal, because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tare at each other. 실제로 미국이 한국에도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요. 조만간 우리나라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장관이 각각 스콘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했잖아요. 만약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과 마찬가지 한 8년치 흑자분을 투자를 통해서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한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정도의 그 투자를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 GDP의 차이가 있고 경제 규모가 있는데 우리한테 요구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협상에서 우리가 꺼낼 카드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상당히 큰 무역 흑자를 특히나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것도 집중적인 타겟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거뒀던 그 대미 무역 흑자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당연히 자동차랑 반도체가 제일 큽니다만은 설비 투자 부분이 있고요. 설비 투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협상에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용외교, 이번 정부가 내세운 외교 정책입니다. 이 말처럼 당장의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협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